네, 언제나 좋은 정보로 좋은 주식들 알려주시는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보면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래도 피치사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라는 그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 지수가 좀 출렁거렸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서도 또 섹터 이슈가 있었는데 네. 초전도체를 빼놓고 사실 뭔가 말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새로운 테마로 빠르게 또 편승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어제 저도 그렇게 많이 내릴 줄 몰랐어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보게 되면 피치에서 미국을 트리플 A에서 그냥 바로 아래 단계로 AA 플러스로 이렇게 강등을 시켰는데요. 사실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이 오르면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나와서 그 예상치 못한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좀 시키는, 그 과열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어제도 바로 그러한 현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늘 이게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 그 쏠림 현상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그동안 말하자면 2차 전지라든가 또 뭐 반도체는 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멀티플이 되니까요. 이런 것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의 그 신용등급 강등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요? 사실 증시는요, 미국 전체 재정 때문에 피치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이거 좀 위험하다. 그런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강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가장 영향을 미치는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동남아 그 IMF 위기 그것처럼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처럼 그게 이제 증시의 직격탄을 나누는 거고요. 사실 국가의 재정학적인 그런 이슈는 증시에 굉장히 그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2011년하고 지금은 약간 결이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장은 그동안 과도한 쏠림 현상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소하는 과정에 있고 또 하나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장률 로테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전도체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실현 가능성이니까 그냥 저는 그건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질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또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이제 좀 핫하게 움직였는데 이런 것도 이제 서서히 좀 해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목요일하고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 이틀은 역시 좀 방어 전략이 좋기는 좋은데요. 이제 지수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조정은. 왜 그러냐. 어제 우리가 먼저 코스닥에서 3% 넘게 급락이 일어났잖아요. 미국도 한 나스닥은 2% 내외에 좀 조정이 있는데 그러면 어제 우리 증시의 그런 조정 영향, 그 다음에 또 미국 나스닥의 또 조정 때문에 오늘 또 개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는 이틀 동안 지수가 한 4, 5% 이렇게 내리면은 그때부터는 제한적인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부분 종목들이 이번 조정에서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지수 왜곡 현상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선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식을 할 때 낙폭 메리트를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낙폭 메리트를 만족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지금 오늘 또 조정 나오면 야 미국 이거 신용등급 강등했는데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보다는 인내하시거나 내렸을 때는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많이 올랐을 때는 여러모로 쏠림 현상을 극복하시고 많이 내렸을 때는 오히려 인내하시거나 서서히 좀 분할 매수하는 그런 스탠스가 좋지 않나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다라는 국면에서 얘기를 주셨고요. 이제 남은 이틀 동안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조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폭 과대주들을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 보면서 방어적인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 보자 이렇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의 밤을 계속해서 뜨겁게 달궜
있었던 바로 하나의 또 프로그램입니다. 여의도 수익률전의 시즌3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즌1, 시즌2에서 정말 압도적인 수익률로 1등을 당당히 거머쥐셨고요. 그리고 시즌3에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2위라고 하면 그 다음 자리는 1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에게는 또 영원한 1위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즌4는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제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잘하면 또 시청자분들 수익도 직결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4도 더 열심히 해서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익률 점검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간에 얘기 주셨던 종목들도 너무 수익이 좋았어요. 그동안 공격 전략, 방어 전략 이렇게 좀 적절하게 분배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얘기를 주셨습니다. 4월 이후의 누적 수익률 1,523%, 첫 방송 이후의 목표가 달성률은 87% 기록하고 있죠.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볼 종목은 2월 말에 얘기 주셨던 인벤티지를 확인해 볼 건데요. 위원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신규 성장주 쪽에서도 많은 종목들을 좀 얘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8월 1일에 19,9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조정이 나왔어요. 일단은 고점을 기록하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을 또다시 활용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예, 2월 달까지 제가 이렇게 수익이 좋다고 자랑하러 나온 게 네.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맥점 자리에 온 것 같아서 인벤트리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성 탈모 그 치료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앞으로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이게 얼마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슈화돼서 올랐던 것이 바로 비만 치료제죠. 예, 그런 것이 올랐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바이오에서 비만하고 당뇨 그게 핫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되게 상한가 가지고 좋은 이렇게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은 그러니까 테크니컬 리턴,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다. 이거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그래서 한 11선 정도 되면 한 16,000원대 오거든요. 여기서는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요. 한 18,000원까지. 오늘 장이 또 변동성이 있긴 있을 텐데 18,000원 언제든 한번 우리가 좀 단기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분들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에이스해 드렸네요. 네, 좋습니다. 인벤티지 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 또 좋은 수익을 낸 만큼 지금 한 번 더 맥점이 왔다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주셨거든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5월 22일에 얘기 주셨던 TFE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워낙에 많은 차례 수익을 주고 저희가 AS 계속해서 받아갔던 종목이에요. 이제 어느덧 5차 목표 주가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약간 모자랐어요. 제가 5천 3만 원 제시해드렸는데 네. 700원 모자랐어요. 700원? 네, 딱 네. 700원. 그래서 정말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TFE 같은 경우는 결국 HBM 관련주기도 하고 이런 종목도 이제 매매하는 이제 그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게 쏠림 현상이 났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 같은 거 이제 가끔 보면은 TF에 대해서 엄청 회자가 많이 됩니다. 이때는 왜 그럴까요? 다 여러분들 이해도 쉽고, 그 다음에 쏙쏙 이해하기 쉽고 많이 오르는 거 보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손이 안 나가고 잘 모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슈화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럴 때 쫓아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에코프로 같은 거. 제가 지난 시간에 포모 현상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 삼고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이 들을 때는 그냥 바보가 되시라.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워낙 회사 내용이 좋아서 제가 드렸던 3만 원은 좀 미달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한 27,000원까지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반등 나올 때 27,000원 정도 한번 수익 실현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27,000원에서 수익 실현 전략 얘기 주셨고요. 다음으로 5월 8일 유망주였던 크리스탈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역시 추천해 주시고 나서 정말 단기간에 이 종목 높은 수익 거뒀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 종목도 이제 같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이면서 21%나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많이 상승이 일어났고 또 맥점은 참 좋은 자리였거든요. 네. 이제 너무 또 이제 전도체는 저는 좀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 작용대 반작용이에요. 네.
대부분 이제 좀 그동안 많이 상승이 일어났던 종목들이 상승이 일어나니까 저는 솔직히 냉정히 주식하면 냉정해야 되는데 초전도체가 현실화 될까? 과거에 그래핀 그렇게 이슈했을 때 국일지약했던 대표적으로 그게 실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실리콘밸리 뭐 제가 우리나라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유능한 인재들인 것도 그것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런 종목들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일정 부분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 바로 크리스탈 신소재도 그에서 올랐다라면 오늘 오를 때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우선은 좀 꼼꼼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3,500원 선에서 일부 익절 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필에너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워딩이 뭐냐면은 낙폭주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 중에 바로 하나가 필에너지도 포함돼요. 네. 제가 이제 7월 달은 제가 좀 틀렸죠. 신규 상장주가 좋을 것이다 하는데 다른 섹터는 다 낮췄는데 그런데 이제 7월 달 틀렸다 해서 포기할 것이냐. 8월 달은 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신규 상장주 필에너지는요. 삼성 SDI에서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는 2차 전지 공정용 노칭하고 스태킹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네요. 예, 작년 매출이 1,897억에서 영업이익이 168억이거든요.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항상 저는 30년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좋은 물건을 싸게 샀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이렇게 좋은 회사를 낮은 가격에 사면 리스크는 크지 않다. 납품 메리트입니다. 13만 2천 원짜리가 딱 지금 반토막 구간에 있네요. 양양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거 이제 오늘 좀 높게 사지 마시고요. 바로 저항이니까 한 6만 3천 원 정도 쌍바닥 칠 때 매수하시고 목표가 1차는 6만 6,500원, 2차는 6만 9천 원, 손절은 58,5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필에너지 알아봤는데요. 매수가는 63,000원이고요. 목표 주가 1차는 66,500원, 2차는 69,000원, 손절가는 5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보도록 할게요. 예, 수입 자동차 국내 유통하고 그다음에 또 AS하고 중고차 거래까지 하는 네.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수입차 지금 우리나라 뭐 웬만한 분이죠. 뭐 제가 볼 때는 서너 대 중 한 대는 뭐 수입차가 아닌가 승용차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015년부터 22년까지 매년 한 12% 성장하는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520억 정도, 매출도 뭐 매출은 큰 의미가 없죠. 이렇게 뭐 한 1조가 넘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영업이익이 한 520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장이 흔들림이 있을 때는 펀더멘털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3종 바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양양한 패턴 똑같죠? 황금 맥주 전략 넘버 5입니다. 가격 전략은요. 3,700원 정도에 매수하시고 목표가 일자는 3,900원, 그다음에 2차는 4,050원, 손절은 3,3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매수가는 3,700원, 목표 주가 1차는 3,900원, 2차는 4,050원, 손절가는 3,300원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호수님께서 월요일에 항상 전략 잘 세워주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월요일에도 잘 세워주셨고 목요일도 한 주 마무리 전략들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변동성 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하루 종일 무료 방송하신다고요? 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2차 전지에 또 못 따라하신 분들 나중에 또 추격해서 고생하신 분들 계시고 지금 뭐 계좌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하여튼 제가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변동성 클 거예요. 그래도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두 종목 같은 거 그 3%가 내렸을 때도 좋은 시세를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다소라도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지고 찾아뵐 겁니다. 8시 반부터 모실 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저희에게 항상 또 좋은 수익과 전략들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